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3년 1월에는 비교적 화끈하게 오르던 미국 시장 코스피가 2월 들어 횡보하고 있습니다. YTD 수익률을 조금씩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오르긴 오르는데 금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하향하는 시소 모습이 전개될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를 반영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옵션 시장에서 양 매도 전략을 굳혔습니다. 즉 지수 오르면 콜 팔아버리고 지수 내리면 풋을 팔아버리는 이런 포지션을 지금 굳힌 것으로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현물,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강도는 세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위로 달리던 시장이 왜 주춤한가? 우선 지적되는 것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폭이 현저하게 둔화된 사실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1월 PPI 물가지수는 그림처럼 6%인데 12월에 6.5%보다는 꽤 둔화가 됐지만 예상치인 5.4%보다는 훨씬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24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1월 PCE 물가지수도 이전의 CPI, PPI 추세를 따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둔화폭이 현저히 둔화된다 이런 겁니다. 코어 PCE 전망치가 나왔는데 4.3%입니다. 12월에 4.4%보다도 고작 1%포인트 둔화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4.2%로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향후 대략 한 1년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3월 22일 FOMC가 기준금리 다시 25bp 올려서 드디어 5%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그래서 금융긴축 완화될 가능성 약해졌다. 이런 걸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1분기 GDP 성장 전망치는 2.5%로 다시 상향 발표됐습니다. 대략 한 달 전에는 한 0.8% 정도 성장 전망한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과 경기는 튼튼하다. 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걸 다 반영해서 결국 다시 달러 강세 보였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세 돌아섰고, 30년 미국의 모기지 금리 이거 결국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도 상승세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 반영해서 한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달러 강세와 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지속 요거 다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 돌파할 그럴 기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최소한 25bp는 올려줘서 그래서 3.75%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 발표된 전망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23일 목요일 금통위에서 동결 전망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동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왜 동결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0.4% 이미 역성장했고요. 제가 볼 때는 1분기에 대략 한 마이너스 1% 내외로 비교적 큰 규모로 역성장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한국 경제는 침체된다. 공식적으로 침체된다. 예? 리세션 상태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경기 부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 세계 1등입니다.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서는 결국 행정지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행정지도 통해서 대출금리 좀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창룡이가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창룡이도 눈치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결 분위기.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바로 환율 1,300원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 금리 동결 전망이 퍼진다면 이번 주 환율 1,300원 돌파하지 않을까? 뭐 바로 오늘 돌파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다시 악화되고요. 그럼 국내 물가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즉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비용 증가를 의미하고요. 금리 상승하는 것은 채무자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둘 다 실질소득 감소시켜서 경제의 수요 감소 초래해서 경기 후퇴 가속화시키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 수출입 데이터 매우 주목이 됩니다. 현 상황 타개하는 것은 수출 불황을 개선시키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되는 것은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금리는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편인데 내수 침체 타개할 방법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통의 시기를 때리면 맞고 이렇게 버텨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빚내서 아파트 상투에 매수한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점이 22년 10월 559건이었는데 이후 3개월 연속 조금씩 거래가 늘어서 23년 1월은 전주 말 기준으로 1317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22년 1월에 1090건은 넘어섰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 23월 1일 날 이제 확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월 거래량 1,800건 넘어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7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숫자도 여전히 매우 침체된 수준이라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에 이어질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22년 3, 4, 5월 당시에도 잠시 한 1,700건 정도로 반등을 했다가 7월 이후에 다시 더 크게 감소한 패턴, 이게 반복될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요.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들 고점에서 대략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은 이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격 하락은 더 진행될 것이고 하락 기간도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현대사모가 컨테이너선 19척 수주한 거 이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CMA, CGM이 12척, HMM이 7척 발주를 했는데 전부 메탄올 추진 방식입니다. 여기서 메탄올 추진 방식은 저는 주목할 것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컨테이너선의 일종일 뿐이고요. 추진 방식이 메탄올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업계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운임지수 추가로 하락해서 월 초에 1000선 밑으로 추락한 다음에 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 900선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을 이제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다. 즉, 그러니까 극심한 해운 불황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를 새롭게 구성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 계속 못한다는 겁니다. 선복양 경쟁이 지금 가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선사들 그 달러가 이제부터는 이제 배값 주기 위해서 조선사 계좌로 이체될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 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선박만이 아니고 탱크선을 비롯해서 각종 화물선에 다 공통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현행 모든 국제선 운행되는 장거리 운행 선박, 화물선 3분의 2는 싹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친환경 선박의 대세는 메탄올도 아니고 암모니아도 아니고 LNG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많은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 선박 앞으로 발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LNG 운반선 요거 LNGC 발주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사들의 분기별 선박 수주 추세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조선사들의 이제 선박 인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삼성중공업에서 뭐 계속 그 인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받는 게 중요하지 뭐 인도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영상으로 다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박 인도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가 경제 전체로는 선박 수출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선박 수출이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별 조선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선박 수출 추정한 그림 한번 보시면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선박 수출 증가할 것이다. 이거 짐작이 됩니다. 선박 수출은 계약으로 미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추정대로 될 가능성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반도체 수출은 망가지고 있지만 선박 수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선박 수출을 급증하는 것만큼 그 수출이 증가할 종목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앞으로 수출 증가율 1등은 계속 선박이라는 겁니다. 선박. 그래서 하이닉스는 적자가 깊어지지만 삼성중공업은 흑자 시대가 시작되고 내년 이후 흑자 폭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코스피 주도주는 조선주 아니냐, 그중에 삼성중공업이 짱 아니겠나,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반복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실들 이렇게 잘 분석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